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시험들 잘 보셨어요? 시험은 잘 보셨겠죠?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분명히 쉬운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 쉽다라는 게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될 부분에서 이렇게 뭐 좀 사이드에 치우친 부분이 많이 나왔었어요. 몇 개가 한 두세 문제 정도가 그 사이드에 치우쳐 있어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된 문제가 나오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어요. 예, 있긴 한데 작년보다는 덜하죠. 그리고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그 뭐 라운드 로빈 같은 것도 그렇고 뭐 C스캔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예제 같은 게 너무 쉽게 나왔죠. 물론 이제는 그 가상현 장치에서 논리주수, 물리주수 그런 거는 책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계산을 해서 맞힐 수도 있는데 의외로 많이 맞췄어요. 예. 그게 오답률이 67%니까 33%로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찍어서 맞췄든 뭐 있든 간에 물론 이제는 33%란 그 비율은 그 찍어서 맞출 확률이 높겠죠. 예, 계산했다기보다는. 왜냐면은 그거를 해보지 않으면은 풀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책에 있는 내용이고 이미 나왔던 거는 어차피 뭐 그거 들으러 여기 온 거 아니니까, 실제 여러분들 여기 들으러 온 거는 지방지 치면 어떻게 나올 거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분명한 거는. 왜냐면은, 그, 지금 저는 그 문제를 보면, 그, 이제 운영체제하고, 컴퓨터 구조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보면은, 여기 뭐 5문제, 3문제, 지방주 또 작년에 보면 5문제, 3문제 있었고, 5문제, 2문제니까 별반 차이가 없죠. 예, 여기에서는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여기는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예, 새로운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8문제는 벌써 이게 3분의 1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를 한다든가 뭐 이미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못 맞히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는 그 나책형의 20번 같은 거예요. 집적회로는 그건 암기를 했어야지. 근데 되게 많이 들었어. 그것도 67%인가 뭐 거의 뭐 이래 되던데, 예? 요거 이제 마지막, 나체기의 마지막 문제가, 여기 보시면은, 43%나 되네. 이게 봐요. 거의 절반이 틀렸어요. 오답률 이거 여러분들 지금 합격지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력한 거니까. 근데 뭐 사실 여기서 일부러 그 점수를 뭐 답을 따르리 쓰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오답률이 보면은. 근데 이게 3%면은 너무 높아요. 예. 이게 집적으로 우리가 뭐 1세대 진공관, 2세대 집적, 이건 내가 나오든 안 나오든 암기를 했다고. 왜냐면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몇 번 나왔었거든. 그게 뭐 한 거의 20년 됐기 때문에 최근 10년 내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암기를 해야지, 순서에는. 그 기억소자는 뭐 제가 그 동영상 돌려보면 알 거야 아마. 그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암기 허락했었어요. 그럼 그게 2세대라는 거를 알았어야 되죠. 물론 문제를 치사하게 낸 건 있어요. 근데 뭐 문제라는 거는 그 문제 되는 사람 마음이지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 정답이냐 오답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야, 문제를 치사하게 뭐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뭐가 치사한데 대학교재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려면은 그 대학교재에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이런 수험서가 아니라 대학교재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거는 아셔야 돼요. 나왔던 거는. 근데 그게 좀 아쉬웠던 거였었고, 이거 이제 18번 문제가 그 HTML5에 대한 거 같은데, 예, 이것도 이제는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많이들 틀렸죠. 예.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이건 세부적으로 이제는 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학교 일지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컴퓨터 구조나 운영체제는 새로운 게 없으니까 새로운 게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 새로운 게 작년에 하나 나왔던 게 이제는 그 캐시 메모리에서 그 캐시 이제 적중률이 아니라 그 캐시 메모리에서 이제는 그 새로운 게 이제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그죠? 캐시 메모리에서 새로운 게 하나 나온 거 있었죠? MSI 나오고 했던 거 있는데, 그거 빼고는 사실은 작년 문제도 새로운 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고, 데이터베이스도 제가 동영모사 시간에 풀어드렸던 나올 만한 문제들을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나왔어요. 이 DB 문제도 상당히 쉽게 나온 거가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몇 번 문제냐면, 3번 문제인데, 오답률 한번 볼까요? 3번 문제인데,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30%가 돼요. 그죠? 이게 지금 3번 문제인데 3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28%. 그죠? 3번 문제가 지금 그 DB 문제 유일한 한 문제예요.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직 문제에서는 제가 동영모사 시간에 이제 풀어드렸던 예를 들어서 지연갱신이라든가 즉시갱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SQL 또 구문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좀 쉬웠던 거였었네요. 근데 오답률이 이게 30% 가까이 된다는 것도 의외였었고요. 27%, 28%니까. DB 문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 14번 문제. 14번 문제가 지금 보세요. 이렇게 높아요. 78%. 그죠? 14번 문제가 이렇게 높아. 근데 이런 문제를 제가 안 풀어드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맨날 내가 암기를 때 개념 논리 물리 하면서 개념 설계 모델을 ER 대 쓴다. 논리 설계 모델에 관계, 계층, 네트워크가 있다. 항상 여기 칠판에 써드려서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문제는 약간 좀 치사한 면도 있어. 왜냐면은 그러면 1, 2, 3, 4 보기는 틀린 건 없어요, 자체는. 말 자체로 틀린 건 없죠. 예,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 문제를 낸 거는 논리적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는 거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논리적 모델이 아니잖아요. ERD가 논리적 모델이에요. 계엄적 모델이잖아요. 항상 계엄적 모델에 ERD 쓰고 논리적 모델에 3개 있고 물리 설계는 안 다룬다 했었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순서로 보면 물리 설계 끝나면은 구현, 테스트, 유지부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물리 설계는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어디서 썼는데 물리 설계는? 그럼 자료구조를 하잖아요. 자료구조. 자료구조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안 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맨날 써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가 동영모사 할 때도 이제 똑같은 문제는 없지만 계엄 논리 물리 해가지고 계엄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돕는 거고 논리라는 것은 그 세계 모델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는 거 모델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논리 모델링 끝나면은 이제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하는데 그 부분은 안 건드린다. 순서는 나오지만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의외로 이게 14번 문제가 78%라는 거는 의외했었어요. 의외. 아무리 2, 3, 4를 읽어봐도 틀린 게 없잖아요. 그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게 무슨 크게 벗어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는 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문제를 어렵게 내지는 않았지만 문제 이제는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혼란을 주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 자료 구조는 여러분들 느끼는 거 없어요? 나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똑같은 거 풀어주지 않았어? 그죠? 제가 동영모사 시간에 이거 이제는 단순 리스트에서 삽입삭제 나왔기 때문에 이주연결 리스트에서 삽입삭제 물어본다. 삽입을 물어보면 어렵지만 삽입 문제도 좀 더 풀어드릴 거예요. 삭제 문제는 이미 풀어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 풀어드렸다고.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삽입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는 동영상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다음 주부터. 그럼 삽입 문제도 이제 낸다고 했었어요. 그거 나와 있었다 이제 이미. 그래서 이건 뭐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유일하게 자료구조 문제가 한 문제인데 이게 9번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많이 맞췄어요. 예. 그죠? 많이 맞췄죠, 그래도 의외로. 예. 이게 뭐 수업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40%면은 첨단 문제 치고는 많이 맞춘 거죠. 진짜 이게 틀린 게 아까 이게 14번 문제가 의외죠. 예. 다른 게 찍을 게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4번 찍었을 것 같아 이거. 예? 그 일본한 4번 찍어. 레것이란 말 때문에. 레것이 그 말 때문에. 근데 레것이란 말도 소공에 보면 나와요. 제가 거기 뭐더라? 그 밑에 힌트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그걸 거기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애잘 기법에서 무거운 계획 기반 시스템, 이게 레거시 시스템이에요. 그 애잘 기법에 보면은 이번 애잘 기법 나왔죠? 나온다 했잖아 이것도. 예?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거운 계획 기반 시스템이란 말 나와요. 그게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그 네트워크 모델이나 개척 모델을 안 쓰이잖아요. 예? 거의 99%가 이제는 관계 모형을 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나온 순서로 물어보면은 뭐가 먼저 나와요? 개척 모델 먼저 나오고 네트워크 모델 나오고 관계 나오잖아요. 그거 뭐 봐. 세 번째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제법 쓰이고. 그럼 과거에 썼었고 지금은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 우리가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엔 썼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런 인터넷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쓰이는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답을 잡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는 오답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는 그 9번은 의외로 이제는 풀어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답률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은 고무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자료구조도 지금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론서에 있는 거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동영무사 계속 이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정학도 이제는 이것도 쉽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진짜 치사한 문제가 이제는 뭐 디자인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뭐 CMMI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치사한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이미 나왔고 또 나와도 어려워 그런 거는. 예.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이제는 그 작년에 서울시에 나왔던 이제는 그 유지 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던 거죠. 예. 그것도 제가 기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포함은 이용 관계라서 분명히. 포함이란 말 잘 안 떠오르잖아요. 포함은 이용. 확장은 뭔가 추가하는 거예요. 확장은 뭔가 추가하는 거고. 추가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용한 다음에 다음 걸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 서울시 문제는 기호가 나왔던 거고, 이제 올해는 설명이 나왔던 거죠. 뭐, 그건 기출문제 시간에 풀어드렸으니까. 응? 그래서 여기도 뭐, 두 문제. 지금, 소공이나, 어쨌거나, 작년에 비해서 뭐 DB 자구 소공에서 좀 어렵게 나왔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는 그 올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에서 틀릴 만한 게 이제는 뭐 이렇게 있었긴 있었지만은 그 찍어도 또 잘못 찍은 문제들이 이제 많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아까 그런 14번 문제 같은 경우. 자, 그리고 이제는 그 통신 그 자체적인 거는 이제는 잘 안 나오더라고. 이거 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정해진 내용들이고, 이게 이제 신기술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뭐 신기술이라고 해봤자 뭐 지금, 아까 이제는 모바일에서, 모바일 에듀에 대한 게 이제 한번 나온 거 있었고요. 나머지들은 뭐, 어떻거나, 블루투스라든가 아니면은 NFC라든가 이런 건 이미 제가 그 이론서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이 이제는 나오고 있는데, 책에 이제 대부분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책에 있는 내용들하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언어론 같은 경우는 C코드가 나왔는데, 제가 그 스태틱 디펜스 안 나온다 해서 안 했었어요. 그거 제가 동영상 시간 풀어드렸잖아요. 네? 이건 내가 무슨 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 7급에서 한번 딱 나왔다 했어요. 풀어드리면서. 근데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17번 문제인데, 예, 한 37%가 틀렸어요. 이 쉬운 문제를.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다 맞췄겠죠. 이미 제가 동영모사에서 풀어드렸으니까 앞에서. 응? 이거는 제가 모사 낸 문제보다 더 쉽지 않습니까 이거? 그죠? 별로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딱 폼은 2번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 폼은 아니지만 리턴은 2번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 번 돌리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그 언어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는 지방직을 보건데 컴파일러에 관한 게 나와요, 여러분들. 오토마타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안 나왔다라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 그 보안에 관한 거, 예? 공격기 시스템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여기서 낼 게 아니죠. 정보보론이 있는데 왜 여기서 굳이 내, 이거를.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는 똑같이 이제 나처럼 이렇게 분석할 거라고, 이렇게 분석해 놓고 이거 보안에 관한 거 많이 냈었는데 다 맞춘단 말이에요. 이러면 분명 이거는 그 이번 국가직보다는 적게 내겠죠. 그리고 또 정보보론에 겹치는 걸 뭐는 따로 이렇게 많이 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자하고 만약에 이제는 이제 문제 내기도 빼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는 뭐 출제를 담당하는 사무관이야. 사무관들이 그거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더 내겠죠. 응? 그 기출문제 하고 이제는 자바 코드 나올 수도 있어요. 자바 코드. 응? 그러니까 C 코드는 뭐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나올 거고요. 자바 코드라든가 컴파일러 관한 거 잘 보셔야겠어요. 여기는 최소한 2문제 이상 나올 수 있다. 응? 그렇게 아시고 이 언어론 부분에서 이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일 높죠.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이 봐봤을 때는 2문제 이상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2문제 이상은 이제 나오겠죠. 지방직에서는. 그럼 그 부분은 이제는 자바나 아니면은 그 컴파일러 부분에서 뭐 오토마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무슨 정규문법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제는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는 그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을 이렇게 번복해서 내긴 되는데 문제를 약간 뭐 여러분들이 혼동하게끔 냈다라는 거. 아까 이제는 그 개처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거 하나의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집적이로가 이제 2세대였었는데 단순한 암기고 뭐 그런 문제들이 암기를 하지 못하면은 뭐 틀리는 거였었거든요. 그게 지금 43%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응? 단순 암기인데. 자,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는 그 학교이체 시스템에 이제 지금 몇 명이 들어왔는지는 제가 이제 확실히 모르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뭐 2,000명 넘게 들어왔으니까 뭐 우리 직렬만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직렬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금 주변에 뭐 입력을 안 했다든가 이렇게 있으면은 입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확도 높아지는 거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보를 이렇게 공유를 해서 시험에 다음 시험에 이제는 지방직하고 이제 서울시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보시죠. 문제 1번은 너무 쉬운 거죠. 그죠? 1번 문제는 이건 뭐 제가 거짓말 좀 보태면 한 10번 나온 것 같아요. 그 시스크 리스크 구분하는 문제. 그래도 이거 틀린 학생들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건 참가하는 의의를 20%라는 거는 참가하는 의의를 두는 거죠. 20%는 그러니까 20%는 뭐 내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 학교 제 시스템에 들어와서 꽈락 점수는 어차피 안 나와요. 만약 내가 뭐 한국사에 꽈락을 맞았다. 그럼 어차피 걔는 뭐 입력해봤자 거기에 점수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차피 등수를 매길 수 없는 거니까. 그럼 꽈락은 면허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꽈락을 면했으면 뭐 최소한 뭐 한 6개월 이상 공부했을 거라고. 그랬는데도 저 틀리는 거 봐봐요. 이런 거를. 시스크 리스크를. 응?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기출문제에 있는 거를 틀리면서 그러니까 1번을 틀리면서 14번을 맞춰봤자 뭔 의미가 있겠냐고요. 똑같이 5점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이러면요. 막 이런 걸 맞추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는 뭐 이런 거 이제는 그 이중연결 리스트 이런 건 뭐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맞춰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는 뭐 HTML5다. 이건 뭐 책이 지금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앞에 문맥 보고 찾아야 돼, 이제는.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 문제 낸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 썼던 걸 내겠습니까? 딱 단독 문제로. 응?
고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맞췄는데 뭐 1번 틀렸다 이래버리면은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응? 남들이 틀리는 거는 맞출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맞추는 건 틀리는 거는 잘 찍어서 맞출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맞추는 건 다 맞춰야 되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것도 줄기차게 많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 이것도 거짓말 좀 못하면 한 10번 나왔어요. 네, 거의 10번 가까이 나왔어, 보면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론서에 태그를 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그 중앙시장 레지스터의 어떤 그 설명, 그 용어에 대한 설명, 정의를 물어본 거죠. 아, 그러고 이제 이번 시험이 좀 그전 작년 시험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정의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 문제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다 정의야. 안에 들어가는 문제가 없어요. 좀 더 우리가 이제는 7급 문제하고 9급 문제를 딱 구분한다라면은 9급 문제라는 거는 대부분 다 뭐에 정의를 물어봐요. 여기에 종류를 물어보는 게 9급의 특징이에요. 에? 7급을 공부하는 학생이 이렇게 공부하면은 한 문제도 못 맞춰요. 정의나 종류는 이미 알고 여기 들어가서 특징을 물어보는 거예요. 특징. 7급 문제는. 그러니까 특징을 물어보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정의나 종류는 알고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어공 한 과목, 뭐 자료고사 한 과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특징적인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9급을 이렇게 물어본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9급이 지금 과목이 10과목 아닙니까? 10과목. 이 10과목을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겠어요? 이렇게. 그죠? 정의 종류만 하더라도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이 컴퓨터 일반 한 과목이 수어공차고 이 한 과목에 비해서 서너 배는 많아요. 공부할 양이. 네, 수어공 한 과목, 뭐 DB 한 과목, 7급이라면. 근데 얘는 특징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문제에 대한 깊이가 있죠. 깊이가 있죠. 문제에 대한. 이 깊이가 없어요. 근데 이번 시험 같이 이렇게 깊이가 없지는 않았었어요. 작년 문제도 보면. 쉽게 말하면 문제가 지문이 길었었어. 문제 기문 진 게 있나요, 지금? 다 짧아요. 네, 다 정의하고 종류에서 끝내버렸어요. 네, 그게 이제는 이번 시험의 특징이죠. 네. 자, 다음에 이제는 그 3번. 이것도 봐봐, 내가. 그 ACID 하지만 이거 거의 90% 나오면은 원자성이라고 했었어요. 네? 왜? 원자성을 만족하지 못하면 나머지들은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원자성 속성이 만족 못하기 때문에 뭐 일관성 결여되고 격리성 이런 게 끄집어지는 거지 안 된다고 했었어요. 다른 이게 단독 문제로 내면은 원자성 아니면 격리성이라고 했었어. 원자성 속성을 만족해야 뭐 했었어요? 일관성 속성 만족은 했었어요. 예? 원자성이라는 것은 전부 수행하든가 아니면은 전혀 수행하지 않든가 두 개잖아요. 그죠?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했잖아요. 전무. 어? 전부 다 수행하든가 전혀 수행하지 않든가 이것만을 허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이제는 원자성 속성을 만족하는 거죠. 어? 그런 이 원자성 속성을 만족했어. 이제 만족하면 어떨까요? 그 데이터는 일관성 있는 데이터죠. 이걸 만족 못하면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없죠. 일관성을. 응? 그런 의미였었고. 격리성은 뭐였어요? 격리성은 내가 운영체제에서는 뭐라 했었어요? 상호배제를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상호배제. 똑같은 말이에요. 격리성이라는 게. 응? 이게 상호배제란 말이에요. 운영체제에서. 그럼 이거 자원의 독점적 사용권이죠. 그럼 내가 공유자원을 쓰고 있어. A가 공유자원을 쓰고 있네. 그러면 어때요? B든 C든 얘든 어때? 바쁜 대기에 빠져 있는 거죠. 대기 큐에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상호배제고 격리성이죠. 격리해놔야 돼, 얘들을. A가 지금 현재 이 공유자원을 쓰고 있으면 B나 C는 격리해놔야 되죠. 근데 격리라고 하고 이제는 이런 말 쓰죠. 언록 시켜놓는 거죠. 로킹하는 거죠. 로킹. 푸는 거고 로킹 시켜놓는 거죠. 로코 기법.
로커 시켜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A라는, 이건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운영체제는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트랜지션이 공유자원을 사용 중에 있다? 문 잠고 쓰죠. 이거 로커 기법 아닙니까? 문 잠고 놓으니까 얘들은 이제 어때요? 못 들어오죠. B나 C가. 그 다음에 로크한 이 A라는 트랜지션만이 언로그할 수 있어요. 풀어주면은 뭐, 이제는 DBMS가 얘가 먼저 들어왔던, 뭐 누가 먼저 들어왔으면은, 아니면 우선순위 높은 애한테 이제는 공유자원을 쓰게끔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뭐 상호비례제와 같은 개념이죠. 그럼 이 격리성을 만족 못하면은 그런 데이터가 디스크에 들어갈 때 영속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는 거죠. 영속성이라는 것은 영구결장치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 영구결장치라는 건 디스크거든요. 그럼 디스크에 저장되려면은 이런 격리성을 만족시킨 이런 공유자원만이 이제는 상태 변화를 했을 테니까 이런 상태 변화를 이제는 디스크에 반영해야만 된다는 게 영속성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트랜지션 정상적으로 이제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롤백 되는 거니까. 예, 그럼 전부, 그러면 만약에 완료됐으면은 올이죠. 중단되는 경우는 나싱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싱 하는 경우는 롤백이 될 거 아니에요. 복교. 그러니까 저 공유자원을 쓰기 전 상태로 돌려버려야 되는 거지. 그죠? 처음 초기 상태로. 최상태 돌려버리는 게 롤백 아닙니까? 예, 그 전부 전혀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원효성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3번도 이것도 27%나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기본 이론서하고 그 다음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마스터해도 아무리 못 맞아도 75점, 80점 맞았을 거라고. 아무리 못 맞아도. 근데 75점은 좀 간당간당하고 최소한 80이나 85점 맞아야 되는 거죠. 80, 85. 근데 지금 이런 문제 수준이면 80은 조금 그렇고요. 85나 90은 맞아야 돼. 85나 90. 이 문제 수준이면. 저 아까 뭐 HTML5하고 뭐 그거 다 찍었다 진짜 두 개. 다 틀려도 90이지 않습니까? 다 찍어서 틀렸다 하더라도. 응? 설마 여러분들이 1, 2, 3, 4, 5, 6 이런 틀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지금 해주고 있는 거. 응? 이건 거의 기사 문제 수준 아니야 지금? 1, 2, 3번, 1, 2, 3, 4, 뭐 지금 이런 거 5번, 6번 이런 거 다 기사 수준 아닙니까 지금? 그죠? 자, 그 4번 봐봐요. 지금 4번 보면은 지금 892.15.1 이거 이미 나온 거야 블루투스라고. 그죠? 블루투스고. 그래서 뭐 그 해설에도 있지만 얘는 뭐 블루투스는 PWAN이라고 해서 개인용 무선 랜에 가는 거였었죠. 가정용, 그죠? 가정, 퍼스널이니 가정용. 가정용 무선 랜이라고 하는 게 얘는 이 블루투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개념보다 얘는 조금 더 협소한 개념이 그 나번에 있는 NFC였었죠. 니어란 말이에요, 니어. 그 해설에도 있듯이. 가까운 거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까운 거리. 그럼 가까운 거리는 그 10m, 10cm 미만이에요. 예. 그래서 10cm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치들 간에 양방이 무선이잖아요, 얘도. 예. 그러니까 블루투스보다도 통신 반경이 더 좁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많이 활용되는 것이 NFC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건 뭐 책에도 있고. 이 문제는 제가 NFC라는 문제를 풀어드리진 않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는 또 그 뒤에 가면은 제가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 뒤에 가면 문제 있어요. 예.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난 학원 모사 볼 때 풀어드렸던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책에 이미 있는 거고, 응?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답번에 있는 815.4가 지급이라는 거죠. 뭐 가나만 알더라도 풀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다 맞췄어요. 나는 그 5번이 이렇게 틀린 거를 모르겠어요. 5번이 뭐 30% 가까이 되는 건데, 그죠? 이 C스캔이 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기출문제도 있고, 예상 문제도 있고, 이건 사실은 뭐 제가 동영모사는 안 풀어줬어. 너무 쉬운 거니까. 그죠? 너무 쉬운 거는 뭐 풀어드려 말하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제는 기본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여러분들의 해설을 보면은 그 순서를 매겨놓으라 했었죠? 그 50 갔다가 47 갔다가 30 갔다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번호가 큰 쪽이에요. 바깥쪽이죠. 번호가 큰 쪽이 바깥쪽이고 번호가 작은 쪽이 안쪽이야. 그러니까는 그 순서를 여기 매겨야 된다고 했었어요. 50, 47, 30, 24.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다시 바깥쪽 가죠. 예. 바깥쪽이 100, 맨 바깥쪽 100이니까 100 갔다가 75, 63. 이게 만약에 이동거리를 물어봐서 또 계산도 해야 돼. 그죠? 이동거리면 계산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순서만 쓰면은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푸는데 몇 초나 걸렸겠어요? 몇 초 안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문제를 이렇게 뭐 쉽게 냈어요. 자, 6번도 보면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것도 이미 교육청 문제 나왔던 거예요. 어?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론서에 들어있는 문제라고 이게. 이론서에 보면 있어 이 문제가. 똑같지는 않아. 어? 그런데 그림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어장치, 자 제어장치는 무슨 버스 쓰겠어요? 제어 버스 쓰겠죠. 단방향 양방향이야? 단방향이죠. 이거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이거 뭐겠어 이거? 왔다 갔다는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데이터 버스. 그것만 해도 뭐 답 나오겠네. 작년에 이미 이제는 뭐 양방향 통신만 뭐 가능한 버스가 뭐냐 뭐 이렇게 나왔었죠. 버스 종류도 나왔었고. 그리고 다 작년에 문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과거 교육청 문제를 보고 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론서에 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그래, 좋아. 안 풀었다 쳐. 너무 쉬워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제어장치에서는 제어신호 왔다 갔다 와지. 이 제어가 이를 들어오지 않죠. 만약 주격장치가 얘를 제어한다라면은 이게 말 됩니까? 여러분도 손발이 뭐 뇌를 제어한다. 이러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제어장치는 유일한 거니까. 여러분 머리는 유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머리에 해당되는 게 제어장치가 있었죠. 뇌에 해당되는 거. 특히 이제는 전두엽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뭐 이 문제도 다 맞춰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지금 이게 6번이죠? 거의 다 맞췄네, 그죠? 이거는. 자, 이제 7번은 다 맞췄네. 대부분. 저 16%는 아까도 했지만 20% 미만대에서 저는 답을 했다는 거는 꽉 안 매는 게 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 이제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7번도 뭐 풀어드리고 이렇게 할 게 아니죠. 진법 변환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진법 변환도 또 복잡한 것도 아니야 또. 그죠? 막 수가 막 그 교육청이나 서울신문에 보면 수가 복잡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또 그런 문제도 아니잖아요. 또 뭐 단순한 쉽게 냈어. 너무 값이 작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8번을 볼까요? 그러니까 8번을 만약에 작년에 서울신문제에서 이런 문제 안 냈다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반화의 기호는 여러분들 일반화는 우리 이론서에도 있고 우리 이론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는 여기에 뭐 가구가 있다, 퍼니처가 있다. 그럼 퍼니처에 보면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자도 있고 뭐 이런 거 뭐 데스크도 있고 여기 뭐 이런 거 있죠. 체어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테이블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테이블이든 의자든 뭐 책상이든 이런 거를 일반화하면은 가구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이론서에.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유지 다이어그램에서 회원 동료 유지 케이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명 확인 유지 케이스를 선행. 이것도 이 문제 된 사람도 이용이라면 알까봐, 눈치할까봐 이용이란 말 안 썼어요. 이용이라고 했었으면은 바로 포함 강의를 찍었을 텐데. 선행이라고 했었죠. 자, 선인데, 선이고, 먼저 선이고, 행하는 거죠. 행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문제 낸 사람이 이거 바꿨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아니었었는데. 응? 이용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먹잖아요. 우리 이론서에 보면 포함 이용이라고 돼 있다고 이렇게. 포함 이용. 포함 관계는 이용 관계. 응? 그러니까 그 회원 동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실명 확인 유지 케이스를 이용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확장한 거예요? 뭔가 추가한 거예요? 확장은 뭔가 추가한 거라 했었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작년 기출문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많이 틀렸네요. 8번이 뭐 38% 틀린 거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9번이 의외로 많이 맞췄어요. 9번이.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저는 많이 틀렸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다행히 삽입 부분의 문제를 풀어드리지 않고 동영모사 시간에 이 삭제는 문제를 먼저 풀어드려서 몇 회인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풀어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마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간단한 설명을 해보면, 지금 현재는 이 주소가 있는데 어차피 이제 B를 이제 재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주소는 누구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주소는 얘를 가리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 보기에서 1번, 2번, 3번은 1번, 2번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를 위한 문제고 실제는 3번밖에 못 쓰는 거예요. 왜? 이주연결 리스트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론서에 보면은 단순 연결 리스트 있고 원형 연결 리스트가 있고 이중 연결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세 번째 이중 연결 리스트야. 그 얘를 왜 제일 많이 쓰냐면 삭제든 삽입이든 간에 현재 얘 위치만 알면 돼요. 얘 위치만 알면은 제어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3번이에요. 그 3번. 그러니까 정확히 하려면은 만약에 여기 넥스트 주소가 있는 여기 B의 넥스트니까 얘 이렇게 해야겠죠. B의 넥스트. 넥스트 주소를 누구한테 줘야겠어요? 응? B의 넥스트 주소 B만 아는 거니까 B의 넥스트 주소는 B 입장에서 보면은 B의 프리브에다가 그 다음에 넥스트가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B 주소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주소는 얘가 제가 되면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도 붕 뜨잖아요. 그럼 이 주소를 얘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네. 그럼 주소 아는 게 얘만 알아. 예. 네. 그러면은 얘만 알기 때문에 얘의 왼쪽 프리죠. 예. 네. 왼쪽에 넥스트 오른쪽 얘한테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는 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주소가 문제 되는 거죠. B의 이제는 프리브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는 이 주소를 이제 얘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사라지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얘를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요.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준다는 의미예요. 얘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B의 프리브를 이제는 B의 지금 현재 이제는 잠깐만요. 이게 거꾸로 했네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주소를 줘야 갖는 거니까 잘못했네. 그래서 B에 이제는 이 주소를 얘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틀렸네, 그럼. 넥스트는 이 주소를 얘한테 주는 거니까 B의 넥스트 왔는데 그 다음에 B의 인연은 얘 주소니까 이 주소를 맞죠? 이렇게 하고 B의 인연은 뭐 오는 거지? 자, 다시 이렇게 맞고 여기가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B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를 가르쳤는데
이제 얘가 이제는 얘를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면은 그 B에 이제는 이 주소, 얘가 가르치는 주소, 얘한테 이렇게 지금 얘한테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주소는 B의 넥스트의 프리브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B의 넥스트의 프리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보면은 어차피 1번, 2번을 보면요. 요게 B의 지금 프리브 넥스트는 이거를 지금 A의 넥스트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A 주소 알아야 되는 거예요. A 주소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건 뭐 B의 넥스트인데 이걸로 뭐 C라고 이렇게 돼 있고 어차피 B의 넥스트는 C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럼 C 주소 알아야 되잖아요. 예. 뭐 틀린 건 아닌데 정확히 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중 연결 리스트를 쓰는 이유가 삽입하고자 하는 노드의 위치 뭐 노드추가 왜 왼쪽이든 오른쪽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복잡해요. 예? 삭제가 좀 쉽다고 했었어. 아니면 뭐 비삭제할 노드의 위치만 알면 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는 여기 이제 B의 넥스트에 프리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B의 넥스트에 프리브 보면 여기 C에 프리브가 되는 거죠. 여기는 C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B의 프리브는 어차피 얘가 되는 거니까 A가 되겠죠. A. 그죠? 이렇게 한 게 지금 1번이죠. 그죠? 1번.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두 번째 2번은 서로 이제 짝짓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하고 뭐 얘하고 짝짓었어.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얘하고 짝짓은 거죠? 2번은. 그죠? 짝짓기 한 거고요. 3번이 이제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그 모사 문제를 낸 거에서는 요게 이제는 뭐 순서를 사실 뭐 1번, 2번 순서 의미는 없어요. 뭐 1번을 먼저 해도 2번을 먼저 해도 관계는 없죠. 요렇게 해서 문제를 제가 냈었어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암기하는 방법은 뭐냐면 암기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는 그 얘가 잘려져 나간다는 거잖아요. 삭제해서 나가게 되면 어차피 얘는 여기 왜 오른쪽 주소 넥스트겠죠? B 넥스트. 얘 주소를 얘한테 줘야 돼. 얘가 얘만 여기 가리키는 거니까. 그 여기는 줘야 되는 거죠. 그럼 B의 넥스트 줘야 돼. 어차피 이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것은 그 대입변산자잖아요. 그죠? B의 넥스트를 줘야 돼. 근데 얘한테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 위치를 몰라. 그러니까 B의 프리브의 넥스트가 되는 거죠. 프리브 넥스트. 이게 반드시 짝을 이루게 돼 있어. 짝을 이렇게. 짝을 이뤘듯이 이렇게. 이게 꼬이면 절대 안 돼요. 끝나는 게 똑같이 끝나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는 여기 이제는 또 이제는 B에 이제는 여기 왼쪽 B에 왼쪽에 있는 애가 얘를 가리키는 건데 이거 저거 되면은 못 가리키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B의 왼쪽 이 주소를 이를 바꿔야지. 이 주소로. 왜냐면은 이 주소 왼쪽에 있는 B의 왼쪽에 있는 이 A라는 주소는 B의 이제 프리브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B의 이 프리브 주소를 얘한테 줘야 돼. 화살표 의미로. 그죠? 얘한테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B의 프리브 왼쪽의 주소를 주죠. 누구한테? 얘한테. 그건 얘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의 넥스트면 이제 얘를 가리키는 거고, 프리브면 얘를 가리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헷갈리는지를 제가 이렇게 예상해보면, 이 A나 B는 다 뭘 말하냐면은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이 A라는 주소가 1004번지야. 그런데 여기서 얘는 2000번지, 얘는 3000번지, 예를 들어서 얘는 4000번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뭐 5000번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넥슨이, 프리보니 이런 거는 다 주소로 말하는 거죠. C든 뭐 B든 A든 다 이거 주소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소로. 다 주소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C 이게 가능은. 어떻게 값을 줍니까? 설마 여러분들이 값을 준다라고 했다라면은 저렇게 40%가 막 오답률이 60%가 10명, 6명이 못 맞춰요. 암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다 주소의 의미라는 거. 주소. 포인터죠. 주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포인터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주소라고 하죠, 그냥. 근데 분명히 이 B는 주소지 뭐 다른 의미가 없어요. 무슨 여기 변수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는 뭐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이걸 맞췄어요. 자, 그다음에 얘는 그 10번을 보면은 에드호건 이미 나왔잖아요. 에드호건. 그죠? 에드호건 우리 이론서에도 있고 이미 시험에서 나온 것처럼 네트워크상에 있는 지금 이런 노드들끼리 통신하는 걸 말해요. 네. 네트워크상에 있는. 그러니까 네트워크상에 있는 노드들끼리 통신을 하는데 그게 이제는 어떤 뭐 중앙에 있는 어떤 뭐 백본이라든가 아니면 라우터라든가 이런 거 없이 하는 걸 말이죠. 없이. 라우터 이런 거 없이. 특히 이제는 이동, 애독 이랬으니까 이동은 뭐예요? M은 모바일이겠죠. 예. 네. 여기 여러분들이 MANet이란 말을 모른다 하더라도 써줬잖아. 이동이란 말 써놨고. M은 모바일이에요. 이동은 모바일이니까. 예? 이번에는 네트워크상에 있는 애독 같은 경우는 그냥 네트워크상에 있는 기계들끼리 통신하는 건데 이동이니까 이동을 하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동 중에. 그거밖에 없어요. 애독에서 생활을 해봐요, 여러분들. 애독은 이미 시험에 나왔고, 애독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기계들끼리 통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라우터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제 버전 6 나오면서 모바일 IP 나왔죠. 모바일 IP. 예, 이 모바일 IP 이런 걸 통해서 이동 중에도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이동 중에도.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단말기의 의미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 중에 있는 단말기들 간에 노드들 간에 통신이 가능해진 거죠. 이동은. 응?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진 게 여러분들 아이로봇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나와요. 보면은 그런 영화 보면은 이 대장쯤 되는 그 로봇이 이게 좀 밑에 애들 이렇게 제어를 해가지고 통신했습니까? 그죠? 인간이 제어하는 게 아니라 기기가 기기를 통제를 하고 통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종의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는 이렇게 인터넷망이에요. 백본. 인터넷망 같은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 기계들이 통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통신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통신망 없이라는 거예요. 인터넷망 없이. 쉽게 말하면. 이런 인터넷망 없이, 네, 무선 기기들 간에, 네, 무선 기기들 간에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들 간에 이제는 그 통신을 하기 위한 별도 장비를 필요하지 않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런 거대 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기기들 간에만 하는 거예요. 기기들 간에. 그래서 뭐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하고도 뭐 비슷한 개념이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는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넘어가가지고 이동 중에 있는 기기들 간에 통신을 가능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동 중이라는 거예요. 이동 중. 응? 그러면은 보세요. 당연히 뭐 이게 무선이니까 전송 거리와 전송 대역폭에 제한을 받겠죠. 그다음 노드. 여기서는 뭐 이제는 단말기라 보시면 돼요. 사이트라고 해도 되고, 뭐 아니면 기계라고 장치라고 해도 돼. 그래서 노드는 호스트 기능과 호스트 기능이 있어야겠죠. 호스트는 일종의 서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처리 기능, 기업 기능이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 기능과 라우팅 기능을 동시에 해준다. 이게 봐요. 별도 라우터 필요 없잖아요. 라우팅 기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라우팅 기능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기서 통신망의 어떤 통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없고 기기들 간에 이동 중에 통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보안이나 이런 게 이제는 어렵겠죠. 그래서 보안이나 라우팅 지원돼야 돼.
자체적으로 그 기기에서. 그래서 이제 보안이나 라우팅 지원이 어느 여러 노드 간의 협업에 의해서 분산 운영돼야만 되겠죠. 그런데 이 1, 2, 3번에 다 위배되는 말이 4번이에요. 보면은 동적 네트워크를 토폴로지는 위상을 말하는 거죠. 네트워크 위상, 뭐 링형, 성형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뭐 동적으로 뭐 토폴로지 구성이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좀 이상한 거고요. 특히 더 틀린 거는 액세스 포인터와 같은 중재자. 그럼 중재자를 둔다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통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중재자를 둔다는 얘기는 백본 네트워크 같은 인터넷망 같은 것을 이런 데 의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우터에 의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메일 보내고 뭐 채팅하고 하죠. 이런 라우터의 의존적이죠, 여러분. 뭐 하나 보낼 때도 라우터 허락받고 보내야 되는 거고, 라우터가 보내라는 대로 보내야 되는 거고, 이런 상태에 지금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거기에 해설에도 있지만, 뭐 전쟁 시라든가 비행기 선박,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얘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이렇게 뭐 배가 침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뭐 들어가서 뭔가 기기들 들어가네? 뭐 조사를 해야 돼.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투입을 시켜서 기기들 협업을 해서 뭐 뭘 찾아낸다든가 아니면 재난 구조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해지겠죠. 예, 뭐 지금 그런 게 뭐 가능한 상태이긴 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에드 네트워크라고 해요. 자, 11번은요. 제가 이제는 이거는 11번 딱 이거야. 11번이 일반적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개키 시스템이죠. 지금 앨리스가 여기서 철수가 되는 거죠. 철수가 지금 여기 영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철수가 얘한테 지금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희한테. 그러면은 얘한테 보내는 거니까 영희의 공개키겠죠. 네, 영희의 이제 공개키. 여기 이제 밥이라고 돼 있는데 밥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해야겠죠. 왜? 영희가 영희한테 보내는 거니까.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개키 시스템이에요. 지금 철수가 영희한테 보내는 거니까 공개키는 공개된 장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네, 공개된 장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철수가 보내려는 영희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영희가 공개해 놓은 공개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개키를 가지고 해서 암호화하죠.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지가 받겠죠. 그러면은 이 영희의 인연은 복고키는 어떨까요? 얘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아무도 못 푸는 거죠. 얘만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의 인연은 여기는 이제 밥이라 되어 있는데 영희겠죠. 영희의 이제 개인키. 이 복고키겠죠. 네, 복고키를 가지고 있는 암호를 해독하겠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개키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많이 나왔잖아, 시험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얘는 그 교직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자서명이다. 전자서명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전자서명이면은 만약 내가 이제는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영희철 써지 말고 앨리스가 얘한테 뭔가 전자문서를 보내려고 그래. 앨리스가 밥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밥의 공개키를 가지고 암호하면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뭐 공개키니까 나 보낸 적 없다. 응? 나 사인한 적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보낼 때 얘가 보냈다. 그러니까 송신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지금 너한테 물건 사겠다라고 전자서명 해가지고 전자결제 해가지고 보냈어. 보낸 다음 보낸 사실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밥에 공개키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겨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측 앨리스의 뭐예요? 개인키. 앨리스의 개인키를 가지고 암호해야 돼. 내가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응? 그러니까 전자서명일 때는 달라진다 있었어. 그럼 앨리스의 어때요? 밥이 아니라 앨리스의 개인키를 가지고 암호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작년 이게 교직 문제지 않습니까? 응. 그 올해 문제도 더 쉬운 거야. 일반적인 걸 물어본 거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그럼 작년 교직 문제는 그랬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자서명인 경우는 송소신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사인해서 보냈으니까 사인해 보냈을 거 아니야? 서명이니까. 그러려면 얘는 송신 체계에서 개인키를 가지고 암호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얘는 밥이 얘는 수신측인데 수신측은 뭘까요? 예.
앨리스겠죠. 예. 앨리스 엔진은 공개키죠. 앨리스의 공개키를 가지고 복구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 교직 문제에 있었죠. 예.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반적인 메시지 송신을 할 때 있었고요. 근데 전자섬유일 때는 이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송신 부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쪽에서 개인키를 가지고 암호하고 앨리스 개인키 암호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얘는 얘한테 봤으니까 제가 온 사실 알았어. 그럼 얘는 그 공개된 공간에서 앨리스에 있는 공개키를 가지고 복구화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전자섬유. 서명은 쪽이 중요한 거니까. 서명은 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대부분 다 맞췄던 것 같아요. 11번은. 그죠? 11번은 대부분 다 맞췄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 12번을 보면은 이것도 너무 쉬운 거죠. 12번은 이거 제일 낮으네, 진짜. 12번은 이것도 거짓말 좀 더 못해서 말하면은 한 10번 나왔지 않습니까? 10번 더 나온 것 같아요, 얘는. 그 다음에 13번은 이거 좀비 PC 나오고 이러면 이거 디드스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쉽게 나왔죠. 13번도 7%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학생들이 어려웠던 오답을 찍었던 이유가 이 말 자체에서 1, 2, 3, 4 말 자체에서는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놀저 데이터 모델 이 말에서 답을 잡았어야 되는 거죠. 놀저 데이터 모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차환경 모델은 개념적 모델이 있었고, 그 아까 했지만은 그 순서가 그 계층이고 계층 DBMS, 그 다음에 네트워크 DBMS, 그 다음에 관계 DBMS, 그 다음에 객체 관계예요. 객체 관계 DBMS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 DBMS 쓸 때는 관계 SQL이라든가 얘는 구조언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객체니까 객체지향이니까 객체지향 언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객체 관계 DBMS가 지금 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가 90% 이상 거의 대부분 쓰인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특별한 경우는 안 쓰이죠. 특별한 경우는 안 쓰이고 과거에 쓰였던 지금 현실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레거시 시스템 이런 말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사실 이거 거의 똑같은 문제 풀어줬어. 제가 풀어드리면서 야, 이거 의사소통, 단순한 피드백, 용기, 존중 이게 5대 핵심 가치인데 이런 거 나올까? 이걸 종류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문제보기 나왔잖아요. 그죠? 저도 이게 문제를 내면서도 야, 저게 종류를 물어보면 좀 어려운데 종류를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제가 그런 말까지 했다고 이거 풀어드리면서. 이거 푸는데 0.1초도 안 걸렸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이거 푸는데 0.1초 걸렸겠어요, 이거? 문제 푸는데 15번 푸는데? 그런데도 22%가 틀렸네요. 그러니까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75점에서 85점 그 사이를 다 맞춰요. 근데 이런 거에 한두 개 실수하면은 누구는 75점 되고 누구는 85점 되는 거죠. 자, 이제 16번도 이거 마찬가지야. 이게 만약에 도착 시간이 주어지면은 이 순서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게 작년 교직 문제에 있었어. 난 그런 문제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근데 그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것도 값도 되게 작아요, 또 예? 프로세서가 보통 4개, 5개인데 얘는 3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냈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좀 안 뺏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흔적이 보여요. 자, 안 되고 17번을 보면은 이것도 많이 맞췄네요. 그죠? 생각보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틀린 거죠. 37%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고, 그 30-4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런 거에서 이제 실수를 하면은 당락을 잡아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여기에 67% 이거 하나 하고 77% 두 개밖에 없나요?
이거 3개. 그만, 이거 3개, 3개. 이 3개 다 뜯어 쳐. 어? 예를 들어서. 그래도 85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85점은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뜯어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3개 빼고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3개 다 틀릴 사람도 있겠지만, 잘 찍어서 다 맞춘 사람도 있어, 보면은 이거. 자, 그래서 17번을 이제 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있으면 다 이제 메인에서 시작한다 했었어요. 이거는 뭐 함수 쓰겠다라고 써놓은 거고요. 이제 와서 이제는 이거 이제 메인에서 쓰기해서 폼을 돌리는데, 어차피 이 놈이 지금 저기치가 0이고, 어차피 0, 1밖에 수용 못 하잖아요. 그죠? 0일 때 이제 만족하니까, 여기 이제 수행 호출하죠. 내려와서, 놈 0인데 뭐 놈 0 써놨네 또. 근데 여기는 다르죠. 여기 있는 지역 변수하고는. 여기서만 쓰이는 거고, 이제 여기서 얘는 여기서만 쓰이는 거죠. 물론 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카운트 했는데, 여기서 이제는 보면은 얘도 0으로 이제는 초기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찍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찍으면은 이 뿔뿔이 먼저니까 어때요? 너멀 뿔뿔하면 얼마야? 1 되겠죠, 1. 뿔뿔이 앞에 있으니까. 이 전연산자라는 건 뭐야? 이 프린트 F문을 수행하기 전에 이런 뜻이죠. 전에 넘을 증가시켜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넘을 증가시키면은 1 될 거 아니겠어요? 1 찍겠죠. 얘는 먼저 찍어라. 0 찍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넘이 현재 여기서 0일 때는 이렇게 찍어요. 그 다음에 카운터가 증가되겠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여기 지금 끝났으면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아니니까 다시 또 폼 가겠죠. 그러면서 얘는 0이 아니라 이제는 1 되겠죠. 여기는 1. 만족하니까 또 호출하겠죠. 또 가겠죠. 놈이 또 뭐예요? 얘는 놈이 또 0 되는 거죠. 놈이 또 0 되는 거 이렇게. 물론 여기서 0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지역 변수에서 놈은 또 0 되는 거죠. 놈은 또 0. 어쩌 0이네요. 그 놈 0 돼서 이제는 내려와서 또 카운트 했는데 스태틱 할 때 이 값을 계속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0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놈이 0. 근데 얘는 0인데 얘 마찬가지로 어때요? 뿔뿔이 앞에 있죠? 0 뿔뿔이니까 얘는 또 1 되는 거죠. 이렇게 0일 때 다시 또 1로 바뀌는 거죠. 지역 변수니까 0에서 초기화했잖아요. 또 0이었는데 뿔뿔 앞에 있으니까 이게 전연산자잖아요. 먼저 증가시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0에서 다시 또 1 되겠죠. 카운트는 이제 어때요? 여기 1 값을 보유하고 있겠죠. 그죠? 보유한 걸 찍어라 하면 1 찍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내려오면서 이제 어때요? 쟤 만나면 얘를 만나면 어떨까요? 얘는 이제 2로 바뀌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거 끝났으니까 1로 오겠죠. 그래서 이거 만나서 다시 폼문 가서 증가해보니까 아까 증가됐겠죠, 이미. 2니까 어때요? 안정 문제니까 여기서 끝내버리겠죠.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C코드는 다 이게 디버깅만 할 줄 알면 돼. 물론 뭐 이걸 소금에서 디버깅이라고 하지 않지만 이 프레임의 흐름도만 알면 돼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안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태틱 변수는 값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태틱이란 말에서. 그 넘 같은 경우는 이 놈하고 이 놈은 달라요. 지역 변수 여기서 다시 또 초기화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이 어려웠어요. 이건 맞히는 사람이, 이건 사실 맞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몇 명 맞히나 볼까, 한번? 이상한 사람 나 보자, 한번. 18번이, 그래도 14번이 더 많이 틀렸어. 그죠? 14번하고 이게 10% 차이가 나요. 이게. 아까 그 개념 ER 모델. 야, 이건 진짜 너무했다. 이건 이렇게 틀린 문제가 아닌데. 응? 그러니까 이제 문제 자체에서 꽈버리는 그런 문제인데, 아쉽네, 저건,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의외로 많이 맞췄어요. 저거에 비하면.
그래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요. 또 나올 확률은 뭐 높지 않은데 이건 뭐 틀리라고 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이론서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죠. 예, 이게 동적 주소 변환하죠. 이 개념을 이해했어야 돼요. 이 개념을. 여기 이게 가상 주소라 돼 있죠. 가상 주소. 이게 가상 주소야. 예? 그 다음에 이게 논리 주소. 그러니까 이게 논리 주소고. 자, 여기를 있는 가상 주소. 똑같은 말이야. 뭐라고 썼어요? 저희가 지금 논리 주소. 이걸 뭐라고 돼요? 가상의 말에 진짜 말은 실주소죠. 논리 반대는 뭐예요? 네, 물리 주소죠. 이게 메인 메모리. 이게 뭘 말하는 건데 여기? 디스크를 말하는 거고. 뭘 말하는 거예요? 메모리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1번은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 1번에서 보면은 그 논리 주소가 4300이고 그럼 4300이 되려면 보세요. 요 하나의 사이즈가 다 2000이라는 거예요. 2000 이렇게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메모리 공간을 여기 누군가는 여기는 사용 중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용 중 이런 거예요. 여기는 이런 건 뭐예요? 사용 가능. 여기도 사용 가능. 여기도 사용 가능. 여기도 사용 가능 이런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매핑해 놓은 거니까. 네? 이거는 지금 왜 이거 다이나믹인데 왜 다이나믹이라고 그래요? 네?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건 동적이란 말이야. 운영체제가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곳에 집어넣는 거라고. 사용 중에 있는 애들은 어디서 관련한 거니까. 여기는 못 집어넣어. 사용 가능한 곳에 집어넣는 거라고. 사용 가능한 곳에. 이렇게. 사용 가능한 곳에 여기 지금 빗금층 부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사용 중에 있는 부분에 못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논리 주소 4300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페이지 크기가 2000이죠. 그죠? 페이지 2000이고. 그러면 4300을 만들려면 2로 곱해줘야 돼. 그럼 페이지 논리 주소 뭐 몇 번 쓰는 거예요? 몇 번? 2번 쓰는 거예요, 2번. 그 논리 주소 페이지 번호라 되어 있는 부분 있죠? 2번 쓰는 거라고, 2번. 2로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300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300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이제는 논리 주소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페이지 번호는 이게 중요한 거죠. 2번이라는 거. 예, 2번을 썼으니까 프레임 번호 5번이라는 거예요. 또 봐봐. 2번 옆에 있는 프레임 번호 논리 주소는 얼마야? 2번 옆에 5번이죠? 예, 5번이니까 5로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예? 5로 곱해주면은 2, 5, 10 많이 되는 거고 1300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300 더 줬으니까. 예. 그래서 이 주소를 계산할 때 뭐 어딘지 모르지만 1300번지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요? 세 번째 거? 그럼 세 번째 거는 똑같은 거야. 여기 2500을 하려면은 2000이니까 페이지 크기 2000이니까 2000 되려면은 뭐 곱하기 1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논리 주소 페이지 프레임이죠. 아니야, 논리 주소 가상 주소죠. 가상 주소는 이제는 1번 쓰는 거야. 그 페이지 번호 1번. 그 1번에 해당되는 그 프레임 번호가 3번이죠. 3번. 그래서 3번 곱해주는 거예요. 3번. 예. 3번 곱하니까 6000. 아까 500 남았으니까 6500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 거는 3번밖에 없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날 확률이 이제 없어. 응? 이거는 뭐 그냥 여기서만 그냥 알고 절대 안 내죠. 지방직에. 이걸 뭐 서울시 내겠습니까? 교육청이 내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런 틀리라고 낸 건데 혹시나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요 값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프레임 번호 몇 번을 곱해야 되는가? 페이지 번호. 여기를 페이지 번호라는 거, 여기를 프레임이라고 하죠?
가상 주소 이거 페이지라고 하죠. 메인 메모리는 페이지 프레임이라는 말 쓰죠. 예, 그래서 얘는 여기 2500이 나오려면은 페이지 번호 1번 2500 되려면 500 남죠? 초과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면 1번에 해당되는 프레임 번호가 3번이니까 3을 곱해주는 거예요. 페이지에다가. 곱해주고 있는 여기에 이게 옵셋이죠. 일종의 옵셋 주소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OS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여기 뭐 5, 3, 뭐 7 이런 것이 빈 공간이죠. 보니까 이거 비었어. 줘버리는 거예요. 그 사용 중에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러면은 뭐 이 번호가 5번이야. 5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 번호를 임의로 할당하는 거죠. 프레임 번호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OS 입장에서 다이나믹, 동적 주소 변환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프레임 번호는 임의로 이렇게 주어진 이유는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뭐 0번이라고 치면 0번에 0번 들어가고 뭐 1번에 1번 들어가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빈 공간은 메모리 빈 공간은 그때가 달라지는 거니까 실시간으로 그거에 맞춰서 운영 체제가 매핑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19번을 보면요. 그 HTML에 이제는 그 5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버전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플러그인 도움 없이 뭐 이런 기능들이 지금 다 추가된 거죠. 실시간 채팅에 쓰이고 이런데 아무리 HTML은 이런 보안 기능이 따로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HTML에서 무슨 이런 일종의 뭡니까? 스크립트죠.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가 무슨 보안 기능이 있겠어요? 아니 HTML뿐만 아니라 무슨 예를 들어서 ASP다, PHP다. 뭐 그 자체적 언어가 무슨 뭐 보안 기능을 제공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많이 틀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디바이스에 접근할 수 없던 장치에 접근할 수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HTML 가지고 이거 나온 게 인터넷에서 그 웹페이지를 작성하려고 나온 건데 접근을 못하면 이거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히 유지할 수 있다. 만약에 HTML 랭귀지를 써가지고 철저히 할 수 있었으면 뭐 창과 방패 얘기 나올 필요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 정보보호론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언어를 써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보안 철저히 유지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라는 걸 알잖아. 그죠? 스크립트라는 건 알죠? 그러면은 뭐 ASP도 있고 JSP도 있고 이런 거 많이 있죠. XML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어 자체가 무슨 이게 보안 기능을 제공해요. 이거는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3개 아니라 2개 찍는 문제는. 이거 어떻게 이걸 틀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얘가 많이 안 틀렸군요. 그쵸? 나 많이 틀렸잖아요. 많이 안 틀렸네요. 잘못 생각했어 이거 보고. 자, 이거 그렇게 했으니까 대부분 맞췄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그 20번 문제를 보시면요. 그 컴퓨터 발달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 그 20번 같은 경우도 이제 오답률이 많은 편이죠. 뭐 40%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표가 지금 보면은 이론서에도 있고, 그 요약집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을 보시면은 고급 언어로 쓰이는 포트라인이나 코볼이 2세대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과거에 나왔었고 최근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한 뭐 20년 정도 지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암기하지 않았으면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도 그 2번을 보면은 애플사에서 70년대 개인용 컴퓨터, 그래서 이제 8비트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내놓죠. 76년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은 뭐 이에 질서라 IBM에서 이제는 또 이제 PC를 80년대에 내놓게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당연한 내용을 써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2, 3, 4가 뭐 정확히 다 맞기 때문에 1번을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43%가 오답을 냈는데 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를 했던 게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보면은 뭐 포트랑 코볼 2세대고 뭐 파스칼 C가 3세대가 되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는 우리가 세대별로 구분했을 때 얘가 이제는 뭐 50년대, 뭐 60년대 이렇게 뭐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3세대 집적 계로가 있는데 그 집적 계로를 생각하게 되면은 또 3세대가 돼서 혼동될 수 있어요. 근데 집적 계로라는 것이 뭐 꼭 출현하는 시기가 이때 뿐이지 집적 계로란 말이 뭐 여기 고밀도 집적 계로도 있고 또 광수사도 다 집적 계로가 되죠. 여기서 그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션이 됐고 여기는 울트라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션 다 집적도로 나타내는 다이너리예요. 그래서 이제 2, 3, 4가 이제 완전히 맞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해설 특강은 여기서 이제 마치기로 하고, 그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방직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 컴퓨터 구조는 아니고 운영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나 자료구조 소프트웨어공학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어렵게 나왔었어요. 올해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뭐 학생들 매일 이렇게 받아보면 문제를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동영모의사 풀는 것도 충분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 기출문제 적중 800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저와 같이 이제 동영모사를 같이 풀게 되면은 앞으로 또 6주간 또 동영모사 문제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나올 만하고 까다로운 문제들을 이 세 과목인데 여기 있는 문제들을 같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상을 한다는 거는 무의미해요. 지금까지 뭐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은 공부를 깊게 해서 또 그 문제가 이제는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까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올 만한 문제, 그다음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까먹지 않고 기억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프레임 원어론이 이제는 보통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왔고 또 C 언어 한 문제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바 언어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정규문법이나 오토마타 이런 컴파일러에 관한 내용들도 나올 확률이 높은 거니까 특히 더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찬가지로 국가직에서도 합격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합격 예측을 하고 또 문제에서 오답률 이런 것 등을 볼 수 있듯이 지방직이나 뭐 서울시에서도 이제 계속 이런 서비스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 끝나고 이제 오셔서 또 여기 합격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합격 점수를 뭐 가늠한다든가 또 문제 오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 합격 예측 시스템에서 지금 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기출 특강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는 동영모사 풀이를 또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때 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